안녕하세요. 폴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보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 20강이고요. 세계 인구 이동과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입니다. 성장, 분포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동과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직 9의 1단원이고요. 9의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세계 인구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자, 명칭부터 조금만 공부하고 갈까요? 기타. 자, 인구 구조란 어느 지역의 인구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그 구성을 나타내는 게 구조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로 표시를 하죠. 자, 느낌 잘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 공부하기 전에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요. 바로 연령별 구분이 나왔거든요. 자,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64세, 65세 이상 명칭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명칭 살짝만 정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0세부터 14세, 그렇죠? 어리죠? 우리가 소리 얼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유소년층이죠. 유소년층.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여러분은 이제 여기 포함되겠네요. 근데 나이대를 보십시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엄청 많죠? 그렇죠. 바로 청장년층. 자, 그럼 65세 이상, 바로 우리가 노년, 바로 노인층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가끔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15세부터 64세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만 15세부터 아르바이트, 즉 노동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5세부터 64세가 주로 경제활동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다른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장년층을 다른 표현으로 부양인구다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이 부양인구인데요. 이 부자가 뭐냐면 도울 부자예요. 돕다. 알겠습니까? 공공부조할 때 그 부. 양이 기를 양. 됐습니까? 돕고 길러주는 인구. 왜죠?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그쵸? 부양인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소년층과 노년층 보이시죠? 이 두 층은 부양을 받는다. 입을 피자를 써가지고요. 피부양인구.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0세 14세 유소년층, 15세부터 64세 청장년층, 65세 이상은 노년층. 됐습니까? 청장년층은 다른 말로 부양인구. 그 다음에 이 두 층은 피부양인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그 표현이 더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이시죠? 자, 중위 연령이라고 써 드리겠습니다. 중위 연령. 어느 지역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평균 연령보다는 말 그대로 가운데 위치한 인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A 그룹의 연령대가 뭐 10대, 20대, 뭐 10대가 아니네. 10살, 20살, 30살 이런 그룹이 있고요. 자, B 그룹은요. 40살, 50살, 6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 가운데 위치한 연령. 이게 바로 중위 연령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면은 중위 연령은 떨어지는 거고 그 나라에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진다면 중위 연령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본 개념 살짝 정리하고 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계의 인구 구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선진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피라미드 보이시죠? 그렇죠? 그 인구 피라미드가 바로 이게 인구 피라미드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은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그다음에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인데 자, 전반적으로 이 인구 구조의 선진국 이 구조를 보신다면 자, 보이십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인구 구조는요. 종형 아니면 방추형을 갖고 있습니다. 방추형. 됐습니까? 자,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 특징. 일단은 지금 유소년층 굉장히 좀 샤프하죠. 근데 솔직히 이것만큼 느낌 잘 안 오실 겁니다. 좀 이따 할 거지만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개발도상국 거거든요. 자, 개발도상국 모양하고 방금 그렸던 선진국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유소년층이, 자, 여기가 유소년입니다. 자, 이만큼 유소년층인데, 많이 줄었죠. 정말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요, 유소년층 비중이 낮음이 됩니다. 낮음.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준 게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 낮은 출생률 때문에 그렇죠. 쉽게 안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안 태어나서. 됐죠? 그럼 왜 안 태어났을까? 바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증가될수록요, 일단은 초혼, 처음 결혼한 연령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할머니 때만 해도 10대 후반에 시집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할머니요. 예. 10대 후반에 시집 오셨는데, 자,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할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거기다가, 자, 결혼을 해도 너무나 늦게 결혼하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한 여성도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소년층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유소년 비중 낮은 출생률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 대신에 노년층 비중 좀 볼까요? 자, 노년층은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노년층인데 비교해 드릴게요. 자, 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노년층은 엄청나게 많죠. 아이고, 비교가 됐죠. 선진국 노년층인데 개발도상 노년층은 이렇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노년층의 비중은 높다. 됐습니까? 높은. 그렇죠? 높음. 자, 그럼 왜 노년층 비중이 이렇게 늘었을까요? 바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원인 다 잡았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성의 사회주 증가, 그 다음에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증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라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 중위 연령도 굉장히 뭐 할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렇죠. 높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비율, 부양 비율인데요. 이 부양비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15세부터 64세 인구수 분의 0세부터 14세 인구수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유소년 부양비예요. 이 비가 뭐 차비 이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청장년층 대비 유소년 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소년 부양비고요. 그 다음에 나이만 쓸게요. 15세부터 64세 인구수 분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노년 부양비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진국은 이 가운데 넓은, 선생님 손바닥만큼 넓은, 됐습니까? 이 넓은 인구수 분의 여기가 유소년 부양비고 이것수 분의 여기가 바로 노년 부양비인데 둘 중에서 뭐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이 적고 노년이 많아지니까 노년 부양비가 높겠죠. 따라서 정답은 노년 부양비가 높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성의 사회적 증가가 됐으니까 합계 출산율은 낮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감 오시죠? 이런 식으로 앞에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 값이 수치가 낮은지 또는 높은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개발도상국 가겠습니다. 자, 일부러 한번 안 지워볼게요. 방금 선진국 모양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선진국에 비하면 노년층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선진국은 아까 유소년이 이랬는데, 그쵸? 증가된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이제 지워야겠네. 모양을 보시면은요, 당연히 모양은, 자, 여기 안에, 여기가 개발도상국 모양. 물론 잘 보이시겠지만, 좀 더 그려드릴게요. 그렇죠. 자, 모양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자, 특징. 당연히 유소년층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높음이 되겠죠. 높음.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높은 출생률. 그렇죠.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죠.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었을 텐데, 이제 의료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서부터 영아 사망률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출생률이 높아지겠죠.
자, 노년층 비중 가겠습니다. 자, 노년층 비중은요. 그쵸? 자, 선진국에 비해서 노년층 비중이 많이 낮아졌죠. 이게 선진국 거고요. 이게 지금 개도국 거니까 선진국에 비해서입니다. 노년층 비중은 낮음. 그 다음에 사망률은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한 거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사망률은 높음. 당연히 평균 수명은 낮음이 되겠죠. 자, 근데 점점점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이 산업화가 더 발달할수록 사망률도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점점 높아져서 선진국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자, 중위 연령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어리겠죠. 낮음. 됐습니까? 그러면 자, 개발도상국이 만약에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구한다면 그렇죠? 이 가운데 청장년층들이 여기를 부양하는 것과 여기를 부양하는 것 중에서 자, 이 두 가지 보이시죠? 개발도상국은 유소년 부양비가 좀 더 많겠죠.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음. 그리고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 그렇죠? 아직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높음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높은 출생률이 나오고 유소년층 비중이 노년층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 그래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것도 자, 잘 안 보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해져요. 일단은 개발도상국일수록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종형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이해됐죠? 너무 높아졌나? 오케이. 자,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유소년층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개발도상 갈수록 유소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세계 인구 구조입니다. 세계 인구 구조, 마지막이 되겠고요. 인구 구조에서. 자,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는요, 남아선호 사상 및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부 국가. 자, 이거는 좀 학교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우는 학교가 있고 배우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남아선호 사상. 그렇죠. 그놈의 아들. 그냥 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산하 제한 정책. 그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셔요. 중국이 지금은 아닌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한 명씩밖에 못 낳는 겁니다. 두 명씩 낳을 때마다 세금이 높아지고 불이익이 세지니까 이제 한 명밖에 낳지 못하도록 유도했던 산하 제한 정책을 했죠. 근데 또 중국이 유교 국가 아닙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거기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한 명밖에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낳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놈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겠죠. 저도 누군가 아들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초. 따라해볼까요? 뭔 초? 남초. 남자가 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성 100명당 남자 수인데요. 그쵸? 자, 여자도 100명, 남자도 100명이면은, 그쵸? 네, 1이 될 겁니다. 1이면은 성비가 같은 거죠. 근데 남초는 뭐냐면, 자, 여성 100명당 남자 수가 100명을 초과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성 100명당 남자 수가 100명을 초과했다. 따라서 남자가 초과돼 있다. 남초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살짝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추가 비교 좀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어디가 더 높은 건지를 따져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인구수를 물어보지 않죠? 인구의 증가율. 벌써 몇 번째 강조가 있는데요. 바로 변화값을 얘기하는 거죠. 증가율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근데 유소년 인구 비중, 아무래도 아이가 많은 거죠. 그렇죠. 선진국은 아이가 별로 없는데 개도국은 늘어나고 있겠죠. 반대로 노년 인구 비중은요. 그렇죠? 의료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기술은 바로 산업화와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두 군데에서 산업화는 선진국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노년 인구 비중은 선진국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처음 보십니까? 자, 노령화 지수는요. 0세부터 14세 인구수 분의 65세 이상. 아까랑 좀 달라진 건 밑에 분모값이 15세부터 64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 대비 노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분모값은 줄어들고 분자값은 높아지니까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분모값이 커지고 분자값이 떨어지니까 수치는 떨어지겠죠.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어디가 더 높다? 선진국이 높다.
그다음 중위연령 열심히 했었죠? 선진국. 합계 출산율 그렇죠? 걔도 국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디가 더 큰지 작은지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더 가볼게요. 영아 사망률입니다. 이것도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영아 사망 당연히 줄 거고요. 개발도성이 더 높겠네요. 평균 수명 선진국. 그 다음에 GDP 또는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 1인당 돈 또는 자본을 버는 능력이 되겠죠. 아무래도 선진국이 훨씬 높겠죠. 근데 1차 산업, 농업이죠. 3차 산업은요, 당연히 서비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1차 산업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 산업 인구가 늘어나겠네. 와 관련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인구 이동입니다. 자, 인구 이동은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이동, 두 번째가 정치적 이동,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 이동. 보이십니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이동은요, 자, 주로 일자리를 찾아, 보이시죠?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을 찾아,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게 경제적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특히 인구 이동은요, 우리가 인구 파트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 강의에서 또 관련이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말이 좀 꼬였습니다.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동이요. 아시겠죠? 자, 개발도상국. 아무래도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많겠죠.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선진국입니다. 됐습니까? 선진국. 어디가 될까요? 주로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도 그냥 아메리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앵글로 아메리카. 그럼 여기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이동입니다. 양상, 분쟁이 많고 혼란한 지역 하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아프리카 내전 많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시아. 지역에서 안정된 지역, 바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인접국가. 이게 바로 정치적 이동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동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지금 살기 위해선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쵸? 따라서 전쟁과 분쟁을 피하기 위한 난민의 이동인데요. 자, 일단은 환경적 이동도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잘 비교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크게 2가지를 물어볼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이동 규모. 그 다음에 자발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이동했느냐. 물어보는데요. 자, 정답은 둘 다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경제적 이동하고, 자, 경제적만 써볼게요. 정치적 이동을 비교했을 때, 이동 규모는 어디가 더 많다? 당연히 경제적 이동이 더 많다. 그러면 자발성 여부도 경제적 이동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이동 규모는 누가 더 많을까? 정답, 예. 자, 자발성 여부는 누가 더 자발성이 높은 이동일까? 예.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환경적 이동은 편하게 보셔요. 사례, 투발루란 국가인데요. 그렇죠? 원인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등,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재앙을 피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살짝만 정리. 자, 그럼 지도 좀 작게 표현됐는데요. 그렇죠? 해상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은요. 그럼 좀 보이셔요? 가 이동. 자,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은 주로 우리나라, 중국에서 요렇게 아메리카라도 그냥 아메리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리오 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아시아에서 타고 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좀 확대해 봤는데요. 그렇죠? 여기 유럽. 주로 잘 사는 영국이라든가, 그쵸?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죄송. 자, 빠져나가서 지금 타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오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맞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이 색깔이 바로 경제적 이동입니다. 규모가 훨씬 더 많죠. 경제적 이동.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붉은 색깔로 보이는 이동 보이시죠? 네. 주로 아프리카에서 인접국가로 가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어요. 인접국가. 아니면은 유럽으로 좀 빠지고 있죠. 지금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유럽.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옆에 인접국가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규모가 크진 않죠. 이게 바로 정치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구 이동이고요. 이건 다음 시간, 다음 강의 때 공부하게 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보시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방금 봤던 그 지도 똑같은 게 나왔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금 공부했습니다. 가는요, 경제적 이동. 나는요, 정치적 이동. 주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여기. 자, 옳은 것은입니다. 가는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틀렸습니다. 가는 나보다 자발적 성격이 강한 이동이다. 그렇죠. 가는 나보다 자발적 성격. 아,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2번. 자, 인구 이동 규모. 그렇죠. 규모 나왔죠?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아니죠. 나보다 가가 더 크겠죠. 순서가 바뀌었고요. 나는 관광을 목적으로. 아,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피하는 바로 난민 이동이죠. 난민 이동.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여기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입, 들어오는 인구보다 유출,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아니죠. 유입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자, 두 번째. 인구 피라미드, 인구 구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그래프는 두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 나 국가면은, 보실게요. 여기가 가고요. 여기가 나입니다. 그쵸? 자, 가 국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날 항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실게요. 자, 0세부터 14세 유소년,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청장년, 그 다음에 위에 65세 이상.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피라미드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궤도국의 모습이 되겠네요. 가는 궤도국. 그 다음에 나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종형이나 방추형 갖고 있죠? 선진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선진국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날 항목.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일단 1인당 국내 총생산 맞네요. 합계 출산율은 궤도국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틀렸습니다. 자, 평균 수명.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맞고요. 중위 연령 맞네요. 정답은 가다라.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래서 대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 9의 1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9의 1단원이요. 인구 파트인데 분량이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분량마다 색깔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에서, 인구 이동에서, 인구 구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 문항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 개로 쪼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 강의 계속 이어보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